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정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초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감정 중에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 초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다스리기, 그 중에서도 나의 초감정을 알아채고 제대로 초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감정은 이성을 짓밟고 또 감정대로 행동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자기 존중감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죠. 그 중에 초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 초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감정의 근원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내 반응이 왜 이렇지? 하는 감정들 있죠. 이런 상황들이죠. 어떤 상황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어떤 감정. 그런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초감정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 초감정을 어떻게 제가 좀 유출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었냐면은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이 초감정을 좀 이게 알아채기를 해보면은 좀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독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제가 눈물이 많이 나요. 이 사진에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왜 제가 유독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제 외조카뻘 되는 이제 친척인데요. 너무 대비되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치심과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수치심과 열등감, 약간 제가 이런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제 초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초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때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초감정은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나 감정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상처받은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그 어린아이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초감정의 근원을 모르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감정을 우리가 메타 이모션이라고도 하고요. 감정 뒤에 있는 감정, 그리고 감정을 넘어선 감정, 그래서 초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초감정은 주로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반응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다양한 초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감정을 알아채는 방법, 감정 코칭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초감정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 초감정은 슬픔이나 분노, 미움이나 질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감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초감정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 어릴 때 내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릴 때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거기서 내가 상처받은 것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근본적인 나의
민감한 반응의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 무의식의 반응의 원인. 그 반응의 원인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누군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화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릴 때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무섭고 위축됐을 때 그런 감정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이 껌을 씹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뭔가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꾸지람을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초감정으로 올라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내가 초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나 전달법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소통이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의 감정을 묘사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런 감정, 민감한 감정이 올라온 원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런 원인이 또 다른 나의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중단, 그런 행위에 대한 중단 내지는 나의 요청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아까 사례를 대입해보면, 그러니 나한테 말할 때는 좀 더 조용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내가 그런 화난 상황 또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상대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아까 선생님의 감정, 초감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껌 씹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정중하게 학생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초감정에 대한 다 전달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감정 다스리기의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감정에 대해서 알아채기를 잘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감정을 잘 알아채야 되는 원인은 그 감정을 내가 알아채야 내가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여기 있는 이제 7가지라 그래요. 행복, 그리고 흥미, 슬픔, 분노, 경멸, 혐오, 두려움. 이런 7가지 기본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 느낀 바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까 내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 초감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초감정이 올라오는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요청을 정중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스리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다스리기의 두 번째 원칙은 감정과 우리가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면 화난 감정 또는 격한 감정 또 흥분된 감정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 감정과 친해지려고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하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 일지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내가 어떤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 이 감정과 친해지는 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받은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를 불러 일깨우는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나의 초감정을 잘 다스려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보다 더 나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초감정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믿고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